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2035년 화성 도시 기본 계획 계속 읽어보고 있고요. 지금 제3장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부분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47페이지 여기까지 읽었고, 이번 시간부터 148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분야별 계산점 도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 의견 부분과 차관사항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 시민 의견 부분 보시면 도시주택 같은 경우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적극적인 주민 참여 권장, 그리고 산업경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서해안 생태 관광벨트 구축, 그리고 교통안전, 시민 의견이 반영된 스마트 교통도시, 그리고 소음과 환경이 개선된 화성, 체육공원 확충으로 건강한 화성, 이렇게 내용이 있고, 역사문화 같은 경우 전문적 체계적인 역사 자원 관리, 특색 있는 문화 관광 거점 조성, 문화 관광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적성 및 진로 맞춤형 교육 실시, 평생 교육 강화, 복지 인프라 확충, 여성 친화 같은 경우는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여성 자기 개발 기반 확충, 여성 안전 강화입니다. 그리고 차관사항 보시면 도시주택 분야는 구농수산대학을 종합병원으로 활용, 그리고 윤건릉은 효테마 관광 문화시설로 조성, 그리고 공평항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그리고 산업경제 부분 보시면 매향리 갯벌 화성호 제부도 연계, 그리고 아산만 백길 정문리 복원, 그리고 송산포도 관내 산업기관시설 연계 활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통안전 분야는 정남면 저수지 자전거도로 개설, 공평항 환경개선 및 주차시설 정비, 그리고 순국기념관 관련 인프라 보강, 이렇게 있고요. 역사문화 파트는 당성, 용건릉, 제부도, 그리고 비봉습지, 남양 성무성지, 그리고 화성문화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둘레길 개발, 고평항 갯벌 보호전, 경기 옛길 코스 조성, 또 그리고 문화예술 인문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고요. 여성 친화 파트는 차관상 보통리 저수지를 연꽃축제로 활용, DD향을 활용하여 떡 제조 체험 활성화, 동탄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여성 자기개발,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는 친환경 도시, 의료와 복지로 안전한 도시, 의료를 조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조화롭게 서로 이해하는 화성시,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주택 분야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적극적인 주민참여정책, 산업경제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해안 생태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교통안전 환경 보시면 시민 의견이 반영된 스마트 교통도시, 소음과 환경이 개선된 화성, 그리고 체육공원 확충으로 건강한 화성, 그리고 교육복지를 보시면 적성 및 진로 맞춤형 교육, 평생 교육 강화, 그리고 복지 인프라 확충, 역사 문화 관광 보시면 전문적 체계적 역사 자원 관리, 특색 있는 문화 관광 거점 조성, 그리고 문화 관광 네트워크 구축, 여성 친화 보시면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여성 자기개발 기반 확충, 여성 안전 강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있던 표를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다 관련 계획 분석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화성시와 관련한 대표적인 상위 관련 계획인 청정화성 2020, 202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2020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키워드 함축시켜 본 바, 첨단 개발 보전, 지역 연계 복합 발전을 어떤 이런 키워드로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청정화성 2020이란 계획이 있나봐요. 청정화성의 조성, 수도권 고차 산업기능 유도, 그리고 직주 근접형 신도시 개발, 해양자원의 보전 및 고부가가치화, 202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더 나은 기회의 땅, 그리고 서해안 시대 U 크리에이티브 시티 화성, 이렇게 돼 있고요. 지식 기반 산업 육성으로 경제 성장 동력 강화,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선진 복지 시스템을 통해 행복 공동체 조성,
그리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개발로 정지 환경 개선, 지역민 삶의 질 제고,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0 화성 도시 기본 계획, 이거 2035의 이전 버전이죠. 요걸 보시면 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서해안권 중심도시 화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영규 교육도시 조성, 그리고 종합관광개발계획으로 역사 문화도시 조성, 간석지 보존 친환경 개발로 생태도시 조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략산업 육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 방향 분석 보시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정책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시민과 함께 만들려는 것으로서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기분 좋은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화성을 대한민국 행복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란 슬로건이 있고, 시정 9호 같은 경우는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이게 시정 9호이네요. 시정 방침은 시민중심 자치도시, 네, 함께하는 나눔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 이런 내용이 있고, 핵심 과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기반 소통행정, 배움과 키움이 좋은 교육,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 안전, 그리고 함께 누리는 복지,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관광,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소유자 중심 편리한 교통, 더불어 잘 사는 공정경제,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어촌,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발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도시 사례 분석입니다. 국내 도시 사례, 네, 서울시를 비롯한 주변 도시들이 제시하는 도시 미래상 분석 결과 세계화, 일자리, 시민 복지, 역사, 문화환경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보시면 아이 서울유라는 이런 거, 네.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해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슬로건, 그리고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 생명이 살아좀 쉬는 안심 도시, 주거가 안정되는 공동체 도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휴먼시티 수원, 사람과 자연의 행복한 휴먼시티,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거버넌스를 통한 균형 발전 도시, 역사, 관광과 첨단 산업이 상생하는 도시, 파주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희망의 땅, 대한민국 대표도시, 균형 개발 도시, 지속 가능한 저속 도시, 자연 친화적 계획 도시, 남북 교류 평화 도시. 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신한류 창조 문화의 중심, 평화통일 특별시 고양. MICE 기반 국제 교류 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시민 행복 도시, 시민 참여의 공동체 도시. 김포시 같은 경우는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베스트 김포, 전원 생태 도시, 관광 휴양 도시, 첨단 산업 도시, 통일 화합 도시 이렇게 돼 있고요. 품격 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 역사, 문화, 관광을 창조하는 2030 그랜드 경주, 사람 중심 복지 도시, 국제 문화 교류 도시, 사통팔달 녹색 교통 도시, 에너지 녹색 산업 저속 도시. 그 세계의 도시의 사례를 보시면, 뉴욕을 보시면 뉴욕시티 더 푸르고 더 위대한 뉴욕 이런 슬로건이 있고요. 열린 도시, 유지 가능한 도시, 녹색 도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번영, 네. 지역사회 공동체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지역 이동성 고려. 런던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세계 도시. 지속 가능한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푸르고, 네. 런던은 성장하는 도시, 공평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녹색 도시, 번영하는 도시, 접근성 좋은 도시라는 걸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사례 분석을 읽어보시면, 네, 국내외 선진도시들이 도시 미래상에서 제시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핵심 방향은 지속 가능, 친환경 중심, 일자리 창출, 글로벌화,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 평등한 복지도시 등 어떤 성장 위주의 도시에서 이렇게 분배와 복지를 고려한 질적인 행복도시로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선진도시들이 제시하는 미래상의 문맥 구성을 분석한 결과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대칭형으로 문구를 배치하여 강조하였고 시대적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 단어나 문구로 상징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도시 미래상 구체화 전략을 보시면 미래상 설정 기본 방향입니다.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화성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 미래상, 그리고 사례 분석 등을 고려하여 화성시의 미래 도시 이미지를 위한 키워드를 도출하고요. 도시 이미지에 따른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 미래상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도시 브랜드는 뭐 이렇게 더 brand new innovation 화성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놀랍다, surprised, 다르다, different,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찾다, find, 독특하다, unusual, 훌륭하다, 이거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 훌륭하다, magnificent, 아무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글자들이 정확하게 안 보여가지고 큰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도시 미래상 및 실천 과제 보시면 핵심 가치는 화성시의 핵심 가치,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 미래상은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글로벌 경제 도시 화성,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 롤 모델, 도시 미래상 및 세부 추진 전략, 그림으로 보시면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글로벌 경제 도시 화성, 미래 경제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서스테인, 관광 도시, 해피, 교육 복지 도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2페이지까지 했고, 잠시만요. 네, 152페이지까지 읽어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3편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첨단 도시라는 슬로건. 네, 지향점은 지능형 경제 활동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도 산업의 허브. 실천 과제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 기반 조성, 그리고 제일주행차의 상용화로 ICT 관련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 도시. 지향점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본이 튼튼한 풍요로운 도농생활의 중심. 실천 과제는 1터와 3터가 함께하는 융복합 도시계획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직주 기반형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요. 6차 산업 활성화로 노무의 소득 향상 도모, 그리고 자연 환경과 연계한 농어촌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도농간 상생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그리고 3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즐거운 미래도시. 지향점은 사람과 공간, 자연의 공존을 통한 자원 재생의 중심. 실천 과제는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그리고 역사 문화 및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 구현입니다. 4번은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울림 도시. 지향점은 화성 시민의 교육, 안전, 편의, 노후 이거를 우선하는 교육 복지 중심이고요. 실천 과제는 이음터 사업으로 지역 학교 사람을 잇는 공간을 조성하고 복지 문화 시설 확충으로 일상생활 속 예술, 체육,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을 통한 위험 요소 사전 예방,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등 안심 도시 실현입니다. 네, 5번 미래상 실천 전략입니다. 네, 미래상 세부 추진 전략. 화성시의 지역 특성 및 도시 환경의 분석을 통해서 화성시만의 차별된 키워드를 도출합니다. 4차 산업 융복합 서해안 관광 평생교육입니다. 네, 미래상 추진 전략 4차 산업 융복합. 그래서 1번 보시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첨단 도시. 지능형 경제활동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도산업의 허브. 2번 보시면 1터와 3터가 융복합된 지속가능한 도농복합 도시. 그래서 직주 기반형 정주 환경 조성 및 6차 산업 활성화로 노무의 소득 향상 도모. 이런 걸 그림으로 보면 송산 농생명 산업 거점이 있고, 향남 메인 허브가 있고, 반월 지식 산업 거점이 있고, 동탄 스마트 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상 추진 전략 서해안 관광 평생 교육
교육 보시면 3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즐거운 미래 건강 도시 해양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요. 4번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울림 도시 이음터 사업으로 지역 학교 사람을 잇는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거점들이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도가 해상도가 너무 안 좋아요. 글자가 아예 안 보입니다. 저도. 네, 그래서 요런 지역에 조금 거점으로 하겠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그래서 네, 미래상 구체화 전략 이렇게 좀 이거는 좀 확대를 해서 좀 끊어서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미래상 구체화 전략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목표 1번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첨단 도시 키워드는 4차 산업입니다. 방향 설정은 지능형 경제 활동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도 산업의 협우. 세부 전략은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 기반 조성이고요. 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ICT 관련 산업 활성화입니다. 구체화 전략은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이 집약된 도시 첨단 산업 도시 등을 조성하고 송산면 일대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T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지속가능한 도농복합도시 키워드는 융복합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이 튼튼한 풍요로운 도농 생활의 중심이라는 걸 하고 1터와 3터가 함께하는 융복합 도시계획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직주 기반형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또 내용을 보시면 구도심 송산면, 안녕동, 진안동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융복합 도시계획 수립합니다. 복합형, 관광, 휴양형, 물류, 유통형, 주거형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활성화로 노후의 소득 향상에 도모되고 내용을 보시면 송산면, 장전리 일대 지역 특산물, 송산포도 및 특화산업, 말산업을 활용한 6차 산업 대상지 선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자원과의 연계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도농 간 상생기반 발전 마련, 상생기반 마련, 그리고 농촌체험, 남양읍, 놀건마을, 마도면, 금당, 엄나무마을 등, 그리고 어촌체험, 서신면 100mm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즐거운 미래 관광도시 키워드는 관광입니다. 사람과 공간, 자연의 공존을 통한 자원재생의 중심, 그리고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그리고 역사 문화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친환경도시 구현. 요런 내용을 보시면 전곡항, 제부도, 이파도, 도리도, 국화도, 궁평항, 매향리에 이르는 서해안 관광 플랜을 제시하고요. 남양 도호부, 당성, 은수포, 화량진성, 마산포의 해양 실크로드 관광 전략 수립, 그리고 윤릉, 건릉 일대 정저, 효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울림 도시 키워드는 교육복지고요. 화성시민의 교육, 안전, 편의, 노후를 우선하는 교육복지 중심입니다. 이음터 사업으로 지역 학교 사람을 잇는 공간을 조성하고 내용을 보시면 이음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인한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방과 후 이음터 및 학교시설 제약 없이 사용하는, 그리고 문화 강좌, 동아리 운영, 특화 전문 도서관 등, 그리고 복지 문화시설 확충으로 일상생활 속 예술, 체육 및 문화 활동 지원, 그래서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2035년 목표로 공공도서관 24개소, 종합복지회관 6개소, 도심별 1개소, 박물관 9개소 계획을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24개소, 종합복지회관 6개소, 도심별로 1개소, 그리고 박물관 9개소 계획,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예방, 안전한 정주환경 도시 등 안심도시 실현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기성시가지, 송산면, 안녕동, 진안동, 조암리 등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가로 환경 정비,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 등 범죄 예방형 환경 개선 대책 수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꾸 다른 일이 생겨서 잠시 중단하게 되는데 또 잠시만요.
네, 6번 도시 지표 설정입니다. 네, 녹화를 제대로 네. 6번 도시 지표 설정. 여기 지표는 약간 통계 수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인구 지표 보시겠습니다. 인구 방향. 인구 지표는 도시 계획 수립의 기본적 전제 요소이며 도시 행정의 방향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합리적 선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 계획상의 지표, 그리고 가용 토지 자원과 인구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연도 및 단계별 최종 연도의 인구 지표를 적정 규모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증가 요인은 유동 인구의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인구 증가와 그리고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 증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인구의 추정은 과거 추세에 의한 인구 증가율을 근거로 하는 추정 방식과 자연 증가 인구와 사회 경제적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네, 인구 추정 방식으로 모형에 의한 추정 방법과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 방법의 두 가지 방식을 지시하고 있으며, 모형에 의한 추정 방법을 기본 방식으로 하여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 방법을 부저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모형에 의한 추정 방법은 이게 기본적 방법이고요. 그 내용은 생산 모형에 의한 조정법, 추세 연장법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 방법은 부저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인구 추정에 있어서 택지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뉴스테이 사업 등 사회적 변동 요인으로 단순한 과거 인구 추세 연장에 의한 인구 추계가 곤란하므로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을 고려한 계획이고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인구 계획은 개발 압력이 집중되는 경우 장기적인 인구 배분 계획이 어려우며, 새로운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변경 및 재수립 요인으로 작용하여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화성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인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현황을 보시면 인구 및 가구입니다. 2016년 기준 총 인구는 67만 5,575명, 외국인 제외 64만 명 정도 됩니다. 64만 890명으로 총 인구는 전국 대비 1.32%, 경기도 대비 5.33%입니다. 그리고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2003년에서 2016년의 화성시의 인구는 한 13, 14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4만 명에서 약 67만 명. 2016년 기준으로 지금은 2019년인데 정확한 통계 수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에 21만 7,223명이던 화성의 인구가 1990년대 16만 4,235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오히려 2001년 21만 4,729명으로 급증하여 급격한 양적 팽창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를 보시면 뭐 과거 자료는 다 읽어보기가 힘들 것 같고 뭐 거의 최근 자료면 좀 보겠습니다. 2015년 16년만 세대는 22만 6,316세대가 있고요. 총 인구는 62만 9,934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중에 남자는 33만 2,709명, 여자는 29만 4,225명, 외국인은 3만 3,409명, 인구 증가율은 12.8%,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아마 도시, 그런, 신도시 사업 등을 해서 이렇게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913명 정도 됐고, 세대당 2.6명 정도. 2016년은 24만 5,921명. 그래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만 5,575명 정도 되고, 남자는 35만 6,510명, 여자는 31만 9천, 그래도 남자가 조금 많긴 하네요. 31만 9,065명. 그리고 외국인은 3만 5천명. 외국인도 조금 더, 늘어났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도 늘어났고, 인구 증가율은 조금 7.25% 정도 되고, 인구 밀도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인구 2.5는 그대로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자료 화성시 통계연보 자료입니다. 조금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죠. 네, 인구 구조 보시겠습니다.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2016년 말 현재 화성시의 인구 구조 현황을 보면 비생산 연령 인구인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은 20.2%,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3%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5세까지 64세까지인가 봅니다. 여기 이상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 정도 되고 0에서 14%가 20% 정도 되고 여기가 이상 되는 분들이 12.3% 정도 되고 그러면 33점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한 67% 정도 되겠습니다. 네, 꽤 많습니다. 노령화 인구의 경우 2003년 9.1%, 2013년 8.3%로 2003년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점차 선진국형 인구 구조의 모습을 형성하면서 화성시가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화성시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3, 40세 인구가 전체 19.13%로 가장 많으며 3, 40세, 40에서 50세, 그 다음 20에서 30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이거 하나의 표 확인하다가 한 시간 지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펼쳐놓고 잠시 있을 테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캡처를 하시든지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화성시 통계 연보 이렇게 자료 다운받으시면 이거 엑셀 파일로 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인구가 몇 명이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런 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2016년 한 64만 명 정도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위에서 봤지만 3, 40세 인구가 제일 많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5년간 2012년에서 16년까지 화성시의 전체 인구 증가율은 2.07%이며 65세 이상 노인 증가율은 2.33%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2016년 전체 인구는 67만 명인데 65세 이상 인구는 52,875명 정도 되시고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인구 증가율이 더 높아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밀도는 화성시 전체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973명, 병점 이동이 제곱킬로미터당 26,85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용만 제곱킬로미터당 168명으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병점 이동이 엄청 높네요. 제곱킬로미터당 26,000명? 859명 정도. 여기 1km. 그렇다고 합니다. 도심별 및 읍, 면, 동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동탄 1, 2, 3, 4동이 있는 동탄 도심이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32%라고 합니다. 약 32%. 동탄 1, 2, 3, 4동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탄 도심 보시면 동탄 1, 2, 3, 4동 이렇게 합치면 전체 인구가 약 67만 명 정도
2016년 기준이라서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면만 이렇게 다 동탄 도시만 모아봤더니 21만 6천 명 정도 있어서 이렇게 다 더해서 모아봤더니 비율이 약 32%, 화성시 전체 인구의 32%입니다. 그만큼 조동탄이 신도시로서 인구가 많이 모여 산다 이런 내용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병점 이동이 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다고 했고요. 그 나머지 그런 쭉 지역들이 인구 밀도가 쭉 있습니다. 아까 비봉면인가? 네, 거기가 제일 낮다고 했죠. 여기 168명. 네, 그러네요. 비봉. 여기가 인구 밀도가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정확한 인구 밀도 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성시 통계연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화성시 통계연보. 온갖 거 다 나옵니다. 인구부터 뭐 산업, 병원 수, 병원의 침대 수, 이렇게 간호사 수, 의사 수, 약국 수,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네, 계획 인구 추정입니다. 추정. 인구를 계획하고 얼마 정도 될 건지 추정한다는 얘기죠. 네, 인구 변화 전망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들의 완료 및 지연으로 향후 인구는 과거 점진적 인구 증가보다는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화성시는 대규모 공공주택, 동탄 2지구, 향남 2지구, 태안 3지구, 송산 그린시티 등이 입주 및 개발 중에 있고, 남양 뉴타운, 병점 복합타운, 본감 2지구, 비봉지구 등의 목표 인구를 고려한 계획인구 추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구 추정 방식 설정 및 인구 추정입니다. 지침에 의한 세 가지 추정 방식인 1. 생산 모형에 의한 조성법, 2. 추세 연장법, 3.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각각의 추정 방식에 따라 목표 연도 인구를 비교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추정 방식의 기본적 방법인 생산 모형에 의한 추정 방식을 화성시 인구 추정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방식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구 추정 시에는 군인 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포함을 하며 군인과 외국인은 상주 인구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산식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준 또는 산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군인 인구 산정 방법 이렇게 한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안 읽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읽어봐야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통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 생각합니다. 영외 미등록 군인 인구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만 볼까요? 영외 미등록 군인 인구, 군부대 인구 곱하기 영외 거주율 40% 곱하기 유미등록 미등재율 40%. 그리고 2번 영외 미등록 군인인구 중 기혼자 및 부양가족의 인수는 영외 미등록 군인인구 곱하기 기혼율 50% 곱하기 1인당 부양인구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가구원수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영외 미등록 군인인구 중 미혼자 인구 구할 때는 영외 미등록 군인인구의 미혼자 비율 50%. 절반 정도 결혼하셨나봐요. 군인분들은 이렇게 통계로 그러나 보네요. 네. 그리고 군인인구 반영, 2 플러스 3번. 여기 2개가 군인인구 반영,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통계 이런 건 제가 엄청 약해가지고, 아무튼, 외국인 인구 선정 방법입니다. 외국인 인구는 과거 추세에 따른 소리적인 방법으로 인구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5개 이상의 함수식 검토, 신뢰도 상위 3개 모형 함수식의 산술 평균값 적용. 과거 추세 분석 기간은 기준 연도부터 직전 3년간으로 함수식에 사용되는 외국인 기준값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의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또한 추세 연장법에 의한 인구 예측은 각종 개발사업 등 사회적 인구 요인을 반영할 수 없고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시 경우에 적용의 불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인구 증가가 있는 도심 같으면 추세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이렇게 쭉 예측하다 보면 여기는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될 거다 예측이 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 신도시, 뭐, 갑작스럽게 이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렇게 초세 같은 게 이렇게 되잖아요, 갑자기. 근데 이게 초세로 가면 이 정도여야 되는데, 실제 인구는 이 정도, 뭐, 이렇게 갭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이런 적용하기가, 추세 연장법이란 거 적용하기가 좀 불리하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조적인 수단인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 방식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떤 그 개발이나 이런 요건의 그런 사회적 여건에 의한 증가분 말 그대로 이런 걸 보조적 수단으로 뭐 당연히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인구 증가, 내국인은 모형에 의한 추정 방법, 군인 인구는 경기도 가이드라인, 외국인도 경기도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사회적 증거 이것도 이게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이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한다.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 방법 이런 거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 이런 부분도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인구 증가 추정 보시면 이제 기본 방식의 추세 연장 방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2015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화성시 2035년의 총인구를 과거 추세를 연장하는 기법으로 등차, 등비, 최소 자성, 수정 지수식 등으로 추계한다고 합니다. 수정 지수식, 로지스틱식, 콤페르츠식은 장기적인 인구 예측에 유리하나 인구 성장의 상한값을 선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자의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이중 추정 지수식만을 선택하여 추계한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읽고 있습니다. 추세 연장 방식은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과 같은 대규모 인구의 급격한 사회적 이동을 수반하는 국가 정책상의 변화를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도시화의 진행 시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이를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세 연장 방식에 의하여 추계한 결과 2035년 목표년도 계획인구는 약 143만 4천명 정도 된다거나 143만 4천명 2035년입니다. 추세 연장 방식에 의한 추정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안 읽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계 연보 다운받으시면 화성시 아마 최신 자료 2017 통계 연보로 알고 있는데 요거 다운받으시면 아마 이거 있을 겁니다. 엑셀 파일로. 이렇게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획할 때 계획을 하는 거지 실제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나는 생잔 모형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자연적 인구 추정입니다. 자연적 증가분의 추정은 생잔 모형이라는 조정법을 사용하되 순수한 자연 증가분만을 계산하기 위하여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률과 사망률은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시도별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요. 출산율은 경기도의 모의 연령별 출산율, 사망률은 경기도 생명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생잔 모형에 의한 인구 추정 결과, 그래서 결과만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자연적 증가 인구를 추계한 결과 2020년에는 61만 4,741명, 2025년에는 62만 7,389명, 2030년에는 64만 7,690명, 그리고 2035년에는 64만 7,63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인구 추계랑 또 값이 많이 다르네요. 아까 2035년에 140만 명 정도 됐는데, 순수하게 출생률, 사망률만 고려하면 이 정도 64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표도 잠깐 보여드리고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거 화면을 싹 캡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또 군인 인구 추정 요것도 잠시 보여드리고 군인 인구 추정 아까 읽었던데 군인 인구 추정도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추정 방법에 따라 결과값 도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1번 영의 미등록 군인 인구는
군부대 인구 곱하기 영의 거주, 밖에 사는 비율 0. 보통 한 40%는 밖에 사시나봐요. 그리고 주민등록 미등재율 40%. 네, 정도 되고, 한 662명 정도 도출이 된다 봅니다. 네, 군부대 인구는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사례조사 및 지표개발 연구 2012년 1월 한국국방연구원 자료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해 미등록 군인 인구 중 기혼자 및 부양가족 인구를 구할 때는 영해 미등록 군인 인구 곱하기 기혼율, 보통 반 정도 결혼하셨나봐요. 거기다 1인당 부양 인구, 요거는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 목표 연도 가구 건수 이렇게 곱하면 82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0년 기본계획상 4단계 세대당 인구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해 미등록 군인 인구 중 미혼자 인구는 영해 미등록 군인 인구 중에 미혼자 비율, 결혼을 반했으니까 뭐 결혼 안 한 분도 당연히 반이겠죠. 이 정도 331명. 네, 그리고 군인 인구 반영은 2-3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3. 이거는 뭐 저희가 굳이 알아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통계 잡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추전 인구 추정을 보시면 경기도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거 추세에 따른 수리적인 방법으로 인구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인구 추계를 위해 총 6개 함수식으로 검토한 결과 신뢰도 상위 3개의 모형은 회귀 분석, 콤페르츠, 수정 지수 모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학과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상위 3개의 모형의 산술 평균 값은 88,485명으로 도출됐고 2035년 외국인 인구는 약 88,000명 정도 이제 추정한다고 합니다. 추정.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추정 88,000명. 허상시. 그래서 추세 연장법에 의한 인구 산정표 보시고, 네, 이거 외국인 인구입니다. 외국인 인구, 외국인, 화성시, 외국인, 네. 등차, 등비, 회귀, 콤페르츠, 로지스틱, 수정지수, 산술, 등교, 뭔 말인지 모르는 엄청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적 인구 증가 종합입니다. 생자 모형을 이용한 자연적 인구 추정 결과 경기도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된 군인 외국인 인구 추정 결과 값을 합산하면 목표 연도인 2035년의 인구는 약 7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연적 인구 이렇게 했을 때 2035년 약 74만 명. 그리고 사회적 인구 증가 인구 추정입니다. 네, 기본 방향 보시면 사회적 인구 증가는 택지개발 사업 및 민간주택 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 증가 산정 시 기확정된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민간주택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의 유입 인구와 미개발, 시가와 예정용지, 주거용 등에 의하여 조정한다고 합니다. 화성시는 동탄 2신도시, 태안 3지구, 송담 2지구, 송산 그린시티, 향남 2지구, 남양 뉴타운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기입주 인구는 사회적 인구 증가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국책 사업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니까, 네, 사회적 인구 증가입니다. 네, 현재 확정되어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 및 시착 사업, 지구 단위 계획 등에 의한 인구 증가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인구 증가는 약 45만 9천 명 정도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구 총괄 단위는 한 명. A. 실시 계획 인가 승인 받은. 그래서 택지 개발 쪽으로 보시면 총 합계는 89만 2,451명 정도 되고, 태안 3지구, 동탄 2신도시, 본감 2지구, 향남 2지구, 비봉 택지지구, 송산 그린시티, 동탄 1신도시 2단계 이런 게 있고요. 총계 사업별 수용인구, 요거 A, 요 택지개발, 도시개발, 요 총계를 64만 명 정도 되고요. 계획인구는 수용인구 64만 4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계획인구는 35만 3,386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뉴타운 남양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진행 중인 사업, 남양뉴타운 남양도시개발 사업, 남양지구 조암도시개발 병전복합타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또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예. 그래서 인구가 조금 많이 하는 데가 여기요. 여기가 제일 많네요. 28만 5,87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 네,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동탄 1신도시.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동탄 1동부터 6동까지 있고요. 이게 동탄 1동이라는 게 이게 동탄 1신도시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요거는 이제 동이고, 또 따로 이제 저희가 크게 봤을 때 동탄 1기신도시, 예, 요거를 줄여서 그냥 동탄 1신도시라고 말씀들 많이 하고요. 동탄 1신도시. 요거랑은 다른 겁니다. 동탄 1동이랑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탄 2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를 줄여서 보통 그냥 동탄 2신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동탄 2기 신도시. 화성시가 이렇게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있다면 경부고속도로 있고요. 여기 오산이고, 여기 경부고속도로 서쪽 좌측 부분을 동탄 1기 신도시, 보통 1기 신도시. 조성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 이렇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우측 부분은, 네, 여기 말하는 동탄 2기 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한참 개발 중입니다. 네, 시범지구는 약 4년 정도 됐는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지, 그 외에 주변으로 계속 개발 중입니다. 동탄 2기 신도시는. 네. 요 정도만 읽고,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표를 읽다 보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읽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적이 내가 있습니다. 네. 기산 1지구, 반화 3지구. 이게 조금 크게 볼까요? 저도 잘 안 보이려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기산 1지구, 반화 3지구, 반화 5지구, 안녕지구, 와우 2지구, 장짐지구, 병점 2지구, 기산 2지구, 반화 1지구, 반화 4지구, 능동지구, 수영 3단지, 수영 4단지, 와우 1지구, 향남 제약 공단 A, 상신 2지구, 기안지구, 네, 신남 2지구. 요 아시죠? 기안 84 이분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건설은 정한 주택 조합, 행복주택, 바란 산단내 행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남양 우린필요 이런 게 있고요. 지구 구역 지정으로, 네, 도시개발하는 곳은 동화도시개발 정도가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배양지구, 배양 2지구, 상신지구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저는 전혀 모르는 지역이라서 일단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연결이 되는군요. 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개발 중인 곳이, 네, 신남 1지구, 천천지구, 장안지구, 동화 2지구 있고, 죄송합니다. 동화 3지구, 반정 2지구도 있고요. 기타, 기산지구, 반월지구, 능동 유스테이 이런 개발지가 있고,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로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약 20만 4천 명 정도를 수용하려고 하고, 계획 인구는 8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인구 추정 결론입니다. 네, 결론까지 왔습니다. 다 인구 추정 결론. 자연적 증가 인구와 사회적 증가 인구를 추정 결과 2025년에는 약 115만 2천 명 정도, 그리고 2030년에는 약 117만 4천 명, 그리고 2035년에는 119만 6천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 올해 새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15년 남았어요. 이때 이 추정한 인구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전국 합계 109만 4,640
추정 정도. 지금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맞는 건지. 100만 명이 넘어졌나 봐요. 네. 2025년 115만 2,421명, 2030년 117만 4,178명. 그리고 2035년에는 111만 9,005, 아니에요. 119만 5,889명 정도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119만 5,889명 정도. 네, 그리고 환경 지표 보시겠습니다. 도시 지표는 도시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화성시의 여건 변화와 상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고 합니다. 도시 지표는 크게 1차적 기본 요소인 생활권과 2차적 필요 요소인 복지환경, 3차적 선택 요소인 여가 환경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고 합니다. 도시 환경 지표 총괄 보시면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15년 거는 그냥 과거 거니까 안 읽고, 네. 2020년 가구 인구는 109만 5천명 정도, 가구 수는 42만 1,154명, 그리고 가구 원수는 가구당 2.6명 정도, 주택 수는 31만 채 정도 되고요. 주택 보급률은 82.0%, 상수도 보급률은 97%, 그리고 1일 최대 도수는 321리터, 그리고 시설 용량은 하루에 47만 5천 세제곱미터, 하수도 보급률 92.5%, 계획 하수량 하루에 39만 9,212 세제곱미터, 그리고 시설 용량은 하루에 40만 9,332 세제곱미터. 폐기물은 1인 1일에 0.6kg 발생 정도 하고, 총 발생량은 하루에 657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수요량은 하루 한 사람당 6.32TOE 정도 된다고 하고요. 총 에너지 소요량은 6,920TOE 정도. 1000TOE, 여기다 1000TOE. 그리고 전력 소요량은 여기다 1000을 곱한 메가와트. 1인당은 27.2메가와트. 그리고 1병상당 인구수는 13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의사 1인당 인구수는 292명. 종합병원은 지금 3개밖에 없나요? 3개 맞나요? 확실히 지금 비슷한 신도시에는 한림대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림대병원. 나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일단 보건소 2개. 보건소가 2개밖에 없나요? 화성시에? 초등학교 107개, 중학교 54개, 고등학교 53개, 대학교 6개, 시청 1개, 구청 3개, 경찰서 3개, 소방서 7개, 종합복지시설 5개, 아동복지시설 6개, 장애인복지시설 5개, 여성복지시설 7개, 종합운동장 1개, 공공도서관 18개, 박물관 7개. 그래서 2025년, 35년까지 쭉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다 읽어봐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 인구는 지금 요 현재라고 하면 요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 111만 9,600명, 119만 6천명 정도. 호수는 52만 호수, 집도 많이 지을 것 같고요. 1인, 한 가구당 가구 원수는 더 줄어듭니다. 1인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죠, 1인 인구가. 1인, 가구라고 해야죠. 참, 죄송합니다. 1인 가구. 주택수는 53만 8,200동,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그냥 좀 넘어뛰고요. 건너뛰고, 여기 보시면 이제, 1병상당 인구수, 비율을 이렇게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의료시설을 많이 확충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의사 1인당 인구수는 계속 똑같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의사는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니죠. 인구가 증가했는데,
여기 똑같다는 건 그래도 인구증가분만큼은 의사수가 좀 늘어나야 되긴 하겠죠. 종합병원은 3개인데 하나 정도 늘릴? 15년 동안에 하나? 보건소도 지금 2개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지금 수치라면 네, 한 3개 정도 늘리고 초등학교 그대로 중학교는 조금 늘어나고 고등학교도 늘어나고 대학교는 그대로 시청 그대로 시청은 당연히 그대로고 네, 구청 2개 정도 늘어나고 경찰서 1개 늘어나고 소방서 소방서 하나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종합복지시설 하나 늘어나고 나머지 이거 똑같고 요거 장애인복지시설도 하나 정도 늘어나고 여성복지시설도 하나 늘어나고 종합운동장 그대로고 15년 동안 네, 공공도서관 한 2개 정도 늘어나고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 1개 정도 늘어나고 생각보다 뭐가 시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170페이지까지 읽었더니 좀 달라게 한번 바뀌네요. 네, 통계수치 되게 재미없는 경리라고 저도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계속 동탄탑 부동산이 아니고,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 계속 읽고 있고요. 17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단락이 바뀌어서 이렇게 제 4장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탄탑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근탁입니다. 감사합니다.